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어제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오전에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입당 예변 직접 들어보시죠. 그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입니다.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살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평화가 왔다는데 오히려 안보를 걱정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소통을 앞세우고 있는데 정책 불통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들, 사회적 갈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에게 시원한 답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통합입니다. 통합의 정신으로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다.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자유한국당 입당의 변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직접 밝혔는데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SBS 윤춘호 논설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한다. 어쨌든 간에 이벤트가 있었을 텐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상당히 이제 기자들이 이제 많이 왔고 예. 그래서 카메라 기자들이 취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만큼 이제 사람이 많이 와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자유한국당 내의 어떤 분위기가 기대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났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황교안 총리가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좀 비교적 차분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모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열띤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니었던 것으로 이렇게 취재 기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최창렬 교수 잘 아십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을 했습니다. 예. 잘 알죠. 예.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좀 하고 검사 시절, 공직자 시절 다 만나겠습니다. 자주 만난 적은 없고요. 뭐 이제 상가집이라든지 이렇게 뭐 만날 기회는 종종 있었죠. 예. 정치인으로 변신했는데 정치인 황교안 어떨 것 같습니까? 글쎄요, 앞서 차분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정치인하고는 뭔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 이제 그 정치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저도 한국 정치에서는 좀 스킨십도 좀 잘하고 좀 뭐 인간적이고 그렇다고 인간적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아는 황교안 전 총리의 분위기로 봐서는 이게 정치하고 잘 맞는 인물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국무총리, 고시 출신, 법무장관 이런 것들과 부합하는데 어쨌든 뭐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는 건 자유의 영역이니까 예. 일단 좀 지켜봐야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돼요. 황교안 전 총리는 박근혜 정권 때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인물 아니겠어요. 그럼 적어도 이제 입당을 해서 정치를 하게 된다면요. 그 당시에 어떤 뭐 사법적으로 책임을 질 만한 행동을 설령 안 했다 하더라도요. 정치적인 측면 그리고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했다는 것은 그 정권의 핵심 2인자여나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총체적 난국이다. 대한민국의 갈등의 사회다. 통합을 이끌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정치적 책임을 지어야지 뭔가 통합이 되지 않겠어요? 좀 그런 면에서 말을 기할 시간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정치 처음 입문하면서의 그 말씀치고는 좀 기대가 어긋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기자들이 궁금한 게 많았는데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황교안 전 총리가 명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만 넘어가고요, 이 문제는.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구속 수감돼 있는 상황인데 면회를 가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황교안 전 총리가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힌다는 측면에서 많은 기자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과연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국정농단을 저지르다 서울구치소에 구속돼 있는 박근혜 씨의 도우미를 넘어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를 하면서 공범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 마지막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국가적 시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정말
심려를 가지시게 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함께 일했던 그 모든 일들과 또 공무원들이 함께 적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이런 것은 제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 또는 뭐 진보 이런 얘기를 다 떠나서 자유우파에 주력하고 힘을 쓰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은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 법적인 절차이기도 하지만 또 정치적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통합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는 이런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의 답변이 질문의 핵심에 대해서 핵심을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기대한 만큼의 아주 정교한 준비된 메시지를 선보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좀 뭐 정치 신이라는 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기대했던 것만큼 아주 명쾌하게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그런 설명은 좀 부족했다. 한마디로 반듯하고 차분한 엘리트 이미지가 있는 거는 맞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황교안 전 총리 현재 보수 정에서 상당히 뜨거운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우리가 가져야 하느냐 갖고 논쟁이 극심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 전 총리가 구체적인 답변을 피해갔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방향을 틀었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봤을 때 지금은 국민 통합이 필요할 때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말은 보면은 탄핵은 그 당시에 결국은 대세였었고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분열이 오니까 이제 과거는 과거로서 인정을 하고 미래로 나가자. 지금 황교안 총리가 이제 과거보다 미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국민 통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보면은 당시의 탄핵은 정당했다는 거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 하니까 자꾸만 이제 다른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다 보니까 이게 메시지가 굉장히 좀 흩어져서 나오고 집중력이 없고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다른 거는 몰라도 이 탄핵 문제와 관련돼서는 좀 더 명쾌한 메시지가 좀 필요했지 않았는가를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 자체에 대해서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당신도 책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기자 질문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갖고 과거에서 정부에서 이랬다는 것 때문에 모두 적폐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정확히 좀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난 정부의 모든 일들이 지난 정부의 모든 사람들이 적폐고 국정농단의 주범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잘못한 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난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논리를 이제 구사하고 있는 건데요. 아마도 이 부분은 자유한국당 지지자, 당원들 이런 사람들 겨냥한 말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사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분명히 지난 정부 차원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 탄핵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난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지난 정부의 모든 것을 적폐로 몰아가는 것, 그건 역시 부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 황교안 전 총리 친박계의 지지를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계파 문제에 대한 질문도 빠질 수가 없겠죠. 계파 갈등 이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 전 총리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친박 세체가 강해서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친박이 절대 아니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정치의 첫 발을 내딛는 정치 신인입니다. 출발하면서 계파 얘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서 계파 싸움을 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통화를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에
또 정치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최선을 다하고 보수파가 그렇게 합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큰 방향을 잡고 그런 관점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 정치인 황교안의 장점, 벌써부터 보수진영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잠깐 내비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정치인 황교안은 어떤 점들이 장점일까요? 일단 보수 진영에서 보기에는 안정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정치에 있어서 지금 박근혜라는 변수는 여전히 변수라고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복역 중이라 하더라도 지금 태극기 세력이 굉장히 점점 확장돼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가시적으로는 적어도. 그리고 최근에 한국당의 지지율도 좀 기사회생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상징하고 구현하는 게 황교안이라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아마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이제 갈등을 강조하고 통합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황교안 전 총리는 어쨌든 나름 뭐 컨벤션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한국당에 입당한다면. 근데 지금 본인의 말처럼 과연 계파 갈등이 없을 것이냐. 저는 계파 갈등이 상당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인물보다 누구보다도 황교안 전 총리하면 생각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계속 떠올리는 인물은 당연히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한국당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게 친박, 비박 그 프레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서 저는 황교안 전 총리가 과연 당내 통합이 이뤄낼 수 있을지 국민 통합까지는 아직은 뭐 갈 길이 먼 거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좀 본인이 이제 통합을 얘기합니다만 바로 그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러이러한 정치적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제가 좀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5.16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과거에 그 장관 후보자들. 근데 하나같이 말을 피해가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어요. 5.16은 뭡니까? 구태타입니다 이러면 될 걸 가지고 뭐 5.16은 이렇게 저렇게 말하니까 그게 전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의식했던 발언들이란 말이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탄핵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잘못된 것이다. 주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탄핵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이거 자꾸 돌려 얘기하니까 통합이 되겠어요? 오히려 갈등을 촉발할 수밖에 없죠. 예. 지금 그 말씀 듣다 보니까 황교안 전 총리는 안정성이 장점인데 과거 박근혜 정권 시절에 했던 일들, 발언들 생각해 보면은 과연 확장성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좀 들리는데 말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그 당시를 상징하는 인물들이 황교안, 김기춘, 우병우, 네네. 공교롭게 다 법조인이에요. 네네. 법조인인데 황교안 전 총리 정치인으로서의 앞으로의 가능성, 제2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정도에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망들도 적지 않아요. 어떻게 이제 보십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죠. 그 전 총리로서 96년 2월 달에 당시 이해찬 전 총리가 황우여 의원 한 분 딱 들고 당시 신한국당에 입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 이제 여당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나름대로 행보가 굉장히 이제 컸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야당이면서 전 총리가 이제 들어온 입장이라고 좀 보는데요. 저는 황교안 총리가 결국 배구로 얘기하면 시간차 공격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오늘은 이런 탄핵과 관련돼서 굉장히 모호한 입장을 표명했지만 아마도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한 경우에는 지금과 다른 입장을 표명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훨씬 친박과 교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도저히 뭐 전당대회 나가가지고 한 달 만에 어떻게 경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시기상으로 봐서 짧지만은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왜냐하면 전당대회 룰이라는 게 당원 70%고 일반 국민 30%인데 여론조사에서도 가장 앞서고 만약에 일반 당원들 특히 책임 당원이 가장 많은 곳이 영남권입니다. 그 영남권의 메시지는 결국은 탄핵과 관련돼서 어떻게 그런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냐라고 문제인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전 총리는 동일한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장점일 수도 있고 전당대회에서는 단점이자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2월 27일 날 전당대회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라는 문제로 이제 귀결이 되는데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일단 정치적 맷집을 키우려고 하는 그러한 그 자세로 가는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좀 두고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황교안 전 총리의 자유한국당 입당에 대해서 다른 정당들은 대체적으로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도로 친박당이 될 것이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수구 보수정당으로 가려고 한다.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박근혜의 부활이다. 자유한국당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는 것이냐.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당이 됐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내부 반응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파, 이 문제만 질문하면 대부분의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은 개파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김무성 전 대표 비박계의 좌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황교안 전 총리 입당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밝혔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우리 당에 입당한 것은 아주 잘된 결정이라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근데 그 책임자인 황교안 전 책임을 갖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가 입당을 한 그에 대해서 황교안 총리가 왜 탄핵에 대한 책임자입니까? 모든 게 박근혜 대통령 책임입니다. 이것을 자꾸 다른 분들로 책임을 넓히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황교안 총리는 그게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출마하시겠다는 입장을 내놓으시고 현재로서는 그 입장이 변함이 없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탄핵은 모든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다른 분들에게 자꾸 그 책임을 확장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이 생각을 예전부터 정리를 했던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김무성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의 의원을 확장하는 것, 그다음에 그 내부를 단단히 하는 것이 이른바 우파 결집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자유한국당의 문을 열고 들어온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지금 박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아마 박한 이야기를 할 기회는 앞으로 많이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일단 환영하는 말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서는 탄핵 관련한 부분도 분명히 이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오늘 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 김무성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갈 생각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면 항상 조건이 달려요. 현재로서는 생각이 없습니다. 여전히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자유한국당 당권 경쟁 구도에 이른바 비박 진영이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조건부 불출마인 것 같아요. 불출마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출력되면 자기는 하지 않겠다. 근데 지금 탄핵에 대해서 황교안 전 총리가 책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만 본인도 책임이 있다고 느꼈으니까 불출마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지금 다른 조건의 변화가 없다면 불출마한다는 얘기는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고요. 또 하나가 이왕 얘기 나온 김에 2017년도 10월 달에요.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만 그때 서청원과 최경환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한 적이 있어요. 예. 한국당이. 그때 그 변이 뭐였냐면은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해서 두 의원에게 권유했어요. 그럼 김무성 의원의 조반은 맞지 않죠. 모든 건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는 건데 왜 그때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황교안 전 총리도 당연히 정치적 책임이 있죠. 아니 정치적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국무총리를 했는데 바로 탄핵 그 당시에 그냥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는데요. 이런 정치가 한국 정치라는 게 이게 한국 정치의 퇴행입니다. 이게. 아니 어째 한국당이 아무리 지금 자신들의 컨벤션 효과가 있고 이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황교안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예. 그럼 서청원 최경환한테 책임 있다는 얘기 하지 말았어요. 자기 모순이에요. 논리적 모순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 주장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기 모순을 가지고 무슨 통합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전 이런 게 우리 한국 정치가 안 되고 보수가 통합이 안 된 이유 중에 하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말씀 드리면은 지금 김무성 전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환영을 하지만 대선 후보 불출마를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에 나갈 사람은 분들이 전당대회에 나가는 나오거나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거꾸로 봅니다. 다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김무성 대표도 나오고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더 나가서 김태호 이 전부 다 나와서 거기서 그렇게 돼야지만이 친박과 비박이라는 개파 구도가 오히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나오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 다만 한 사람은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 오히려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부도덕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병준 비대위원장 어제 전당대회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 네. 나오니까 웃으면서 사무총장에게 물어보세요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나오겠다는 얘기다. 나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분명히 나오겠다는 네. 얘기인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전당대회를 완전히 자신들이 주도해서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원래 얘기했었던 부분과는 차가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김무성 전 대표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홍준표 전 대표도 나오고 오세훈, 김태호, 지금 얘기하는 황교안 전부 다 나와서 치열하게 결국은 국민들과 당론으로부터 지지를 누가 받는지를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더 이상 친박이니 비박이니 이런 부분들에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부분들이요. 지금 황교안 총리가 다시 가면은 뭐 박근혜 당이다. 이거는 결국은 입당한다고 어떻게 해서 박근혜 당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누가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정당이 변화될 때 마이너스 정치가 아니라 플러스 정치가 되고 그리고 누구나 다 같이 나올 수 있는 결국 선택은 누가 하느냐. 국민이 하는 것이다. 라는 쪽으로 저는 좀 방향을 좀 틀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합니다. 김영진 교수님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구도와 관련해서 김병주 비대위원장 빼고는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나와야 한다. 그래야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보수 진영에 활력이 돌 것이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지금 나갈 뜻이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인데 김병준 비대위원장 대표 경선 출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밝혀주셨어요. 국무총리라고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리고 내각을 총괄하는 게 국무총리의 가장 주된 임무죠. 우리 헌법에 명시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국무총리가 과연 국정농단 사태에 정치적, 법적 책임은 없는 거죠. 법적 책임을 묻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정치적 책임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그런데 또 보면 고건 전 국무총리 경우를 보면 그때도 탄핵까지는 가진 않았어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근데 탄핵 소추됐을 때 대통령 권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고건 전 총리는 그 당시 여권 대선 주자 때 지지율 1위를 달리다가 결국은 2007년 시작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정치를 그만뒀단 말이죠. 황교안 전 총리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명확한 태도를 밝힐 때가 올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생각하고 답변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윤춘호 시장. 저는 뭐 탄핵에 대해서 저는 부분적으로 긍정하는 그런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친박 세력을 자신의 주요한 지원군으로 생각하면서 정치를 할 건 뭐 틀림없어요. 네. 그다음에 그런 것들까지 다 염두에 두고 2월 27일 다음 달 이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까지 자신이 어떠한 스케줄에 따라서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도 다 고려를 했을 테고요. 그중에서 핵심이 이제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일 테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책임 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과거는 과거로 놔두고 미래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황교안 총리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일단 단적으로 지금 차기 대권 주자 후보 지지도 내지는 선호도를 이야기하면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는 늘 1위예요. 예.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기대감을 보수 우파 세력들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추창윤 교수님은 별로 썩 그 긍정적이지 않은 의미에서 정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이른바 우파임을 자부하고 우파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신실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이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데 결국은 후보로 나오고 정치권에 들어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저는 황교안 전 총리 상당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다만 이런 것들이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을 넘어서는 위원회 확정으로 이어질 것이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황교안 전 총리, 정치인 황교안의 앞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좀 섣부를 수는 있고요. 각자의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황교안 전 총리 정치인으로서 이제 본격적인 검증대에 올라섰다는 얘기고 첫 출발인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명확한 생각을 밝히지 않은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게 기본인데 그리고 이제는 정치인은 좀 그렇게 예전 같으면 정치인이 조금 우회적으로 답변하면 기자들이 그 맥락을 이럴 것이다라고 기자들이 기사를 써서
그 기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다가갔었는데 이제는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질문의 핵심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았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